국방대학교 배하경입니다. 여러 가지 발표에 있어서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게 1부에서 이미 인지전에 관련된 거대 담론,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저는 인지전을 수행하는 대상, 북한이라는 대상을 특정하고 또 그 수단도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인지전 수행이라는 것을 특정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논문집에 보시면 제가 마지막 4장에 인지전 수행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집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약간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인지전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인지전에 있어서는 인지전을 수행하는 의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직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능력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논문집에서는 뺐고, 혹시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북에서 온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 때문에 좀 그래서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하고 네 번째 장만 주요 핵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전 수행 개념 및 대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발표 논제 주제가 엄청나게 깁니다. 남북한 디지털 환경의 차별성을 고려한 인지전 수행 방향. 아마 오늘 육군역 포럼의 여러 발표자들 중에 가장 긴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이 뭔가 한번 좀 구분해봤습니다. 다른 거시 논쟁과는 달리 이게 또 육군역 포럼이기 때문에 인지전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의 컨텍스트 안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전쟁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인지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전쟁의 컨텍스트에서 한번 인지전을 이해해보고, 또 인지전 자체도 여러 가지 개념적인 담론도 있지만 우리가 인지전을 구현하는 대상, 그리고 받고 싶은 인지의 개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 그것은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바와 같이 북한의 디지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되게 큰 논쟁이 되고 논의가 돼야 될 것인데, 그중에 오늘 제가 할 것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개념의 중첩 구역인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인지전, 특히 전쟁에 있어서는 공격과 방어가 있는데 그중에 공격에 좀 중점을 두고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 세션에서 주진호 박사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두 개의 전쟁의 양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양상으로 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쟁 양상이라는 것이 이런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데 기존에 있던 전쟁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물론 1차 세계대전 기조연설에도 말했지만 1차 세계대전 때 보여줬었던 참호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디어나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인지전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또 그거를 전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할 필요가 있다. 그 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쟁의 양상이 적이 가지고 있는 전쟁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로 부시고, 비행기로 탱크를 부시고, 그래서 적의 전쟁 의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의 목적이 나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의 전쟁의 양상은 적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수단을 무력화함으로써 전쟁 의지에 도달해서 나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만약 우리가 적이 가지고 있는 육해공군 재래 전력이나 국가 기반 시설을 우회해서 적의 전쟁 의지나 적의 리더십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전쟁을 효율적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저희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인지전을 좀 바라봤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금 현재는 사이버 공간이나 인지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쟁 수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리적인 플랫폼, 함정이나 항공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이버 공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의 물리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쟁 의지에 곧바로 들어가는 전략적 기동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한다면 전쟁은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전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적의 전쟁 의지와 리더십에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의 기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의 개념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전이나 사이버 공격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방어적 입장에서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적이 사이버 공격을 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방어하지? 적의 인지 폭력이나 인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 우리도 그것을 넘어서 인지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는데 특히 평시에 적의 인지에 직접 도달을 해서 적이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거나, 예를 들면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북한에게 불리하다고 인식하도록 하거나, 혹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북한에게 불리하다라고 인식을 바꾼다면 전쟁이 억지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시에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을 때 전쟁을 지속하려고 있는 의지를 바로 약화시키거나 전쟁을 관두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전쟁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인지전 개념이다. 저 인지 방식이나 사람의 뇌 과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사람이 현실을 인식하는 두 가지 방식에 따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공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현실을 인식합니다. 홀리스틱한 방법과 리덕셔널리즘. 저희가 매일 반복하는 일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출퇴근을 한다거나 매일 밥 먹는 일을 하는데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뇌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줍니다. 그거는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뇌는 자기가 기존에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아까 이제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들을 큰 부하 없이 수행해 나갑니다. 이게 홀리스틱한 방법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려운 문제나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쪼개서 봅니다. 모든 요인들을 다 보고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말고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고려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현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인식하는 법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반복적인 경험을 줌으로써 그 사람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작년에 디즈니에서 인어공주가 개봉했는데 그 주인공이 흑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주는 피부색이 하얘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국 흑인 어린아이들도 왜 인어공주가 피부색이 까맣냐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평소에 그러한 무의식 속에 공주는 얼굴이 하얗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을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요인들이나 정보를 수집해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집하는 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정보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결심을 할 때 수집하는 정보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줄 수 있다면 그 결심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인지 공격의 방향은 1차 공격 중점에서, 그러니까 홀리스틱한 방향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결심을 하는 리덕셔널한 결심을 하는 방향으로 공격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연구의 범위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공격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같은 것은 육해공, 우주, 전자기 스펙트럼, 사이버, 인지 영역 중에 인지 영역에 해당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은 물리적 수단과 비물리적 수단 중 비물리적 수단에 해당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보를 조작해서 우리가 인지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제에 주어졌듯이 대상은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은 한 덩어리가 아니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있죠. 그것을 그 북한 주민이나 리더십의 디지털 리터러시, 얼마나 디지털에 잘 이용하고 가까우냐, 그리고 기존 체제에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요 수단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10대, 20대, 30대가 주 타겟이 되겠죠. 이 세대의 사람들은 기존 체제에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전에 쉽게 노출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존의 세대도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소득층, 지도층, 사무원, 교원, 평양시민들, 이런 리더십에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기존 체계에 익숙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인지 편향으로 인한 인지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우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자, 바로 네 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책에 없는 겁니다. 북한 대상 사이버 인지전 수행 방안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안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한 세 개의 노력선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가 대중문화 침투, 그 중간 노력선 두 번째가 외부 정보 수집자 인식 변화 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북한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인지를 바꾸는 겁니다. 노력선 3은 북한 막내에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래 두 개는 정보를 흘려보내주는 거라 약간 수동적인 인지전에 속합니다. 노력선 3은 직접 침투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넣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능증적 인지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각각을 이제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선 1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한번 평가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만든 통계입니다. 보시면 불법 장사나 외국인 영상물 시청이 되게 점점 증가하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도 외국 영상물들을 많이 보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 감시가 강화됐다고 느껴지는데 요거는 온라인이나 디지털 감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저도 요거는 보고 좀 놀랐는데, 주로 북한 주민들이 본 영상물들은 중국 영상물들이 많습니다. 70%가 넘는 게 이제 중국 영상물이고 나머지가 이제 한국 영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노력선 1, 대중문화 침투를 위한 우리가 해야 될 인지전은 무엇이냐? 목표는 북한의 일반 대중의 체제 불만과 한국 및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호의적인 인지를 확산하는 것입니다. 수단은 중국 및 한국의 여러 가지 영상 매체나 이런 컨텐츠들을 한국 및 자유민주주의의 호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확산하는 겁니다. 요거 방법은 문체부나 방통위와 협조해서 실시하면 될 겁니다. 노력선 2의 환경입니다. 북한의 정보기기는 행정일군, 보안원, 군인, 사무원, 교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북한 내부의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 체계도입니다. 통일전선부나 문화교류국 혹은 정찰총국 같은 곳에 외부의 정보에 접촉을 많이 하는 인원들이 있고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접촉하는 자주 접촉하는 사이트의 정보를 우리가 조작해서
이 사람들의 인지를 바꿀 수 있는 거죠. 목표는 북한 내 외부 정보를 수집해 각오하는 담당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런 수단은 주요 공개되는 정보를 조작하는 거고, 이런 거는 국방홍보원의 미디어 전략실에서 기획 보도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북한 망에 직접 침투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제 인터넷이라고는 하는데 북한 내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인트라넷입니다. 이게 광명망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인터넷이라고 접속하는 것은 북한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그 유선이건 무선이건 모두 광명망에 접속합니다. 일부 연구원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광명망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통신회사를 통해서 바깥에 인터넷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인트라넷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 KT와 SKT처럼 이러한 망을 서비스를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별이나 고려링크, 강성네트 같은 것이 있고, 2018년부터는 와이파이도 일반화에 대중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4G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핸드폰의 구글 플레이와 같은 자료 봉사인데, 예전에는 핸드폰을 판매할 때 이미 자료를 깔아서 줬는데 지금은 여기서 다운받게 돼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 감시하기 위해서 학교, 노동 현장, 도로에 모두 감시 카메라가 모두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감시를 위해서 생체 인식에 관련된 것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IPTV도 들어가 있어서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넣을 수도 있고, 직접 저희가 그 망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하는 광명, 오른쪽 위에 보면 광명 포탈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보듯이 이 포탈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 내부망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침투의 목표는 북한의 내부망에 직접 침투해서 의식 변화 및 망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개의 노력선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지전 수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